안녕하세요. 돈과 금융, 이 세계가 AI 때문에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우리 금융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은행이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자신보다 먼저 안다면 어떨까요? 곧 대출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알아서 더 좋은 상품을 제안하고 더 나은 투자 기회가 나타나면 바로 알려주고 심지어 이번 달 예산을 초과하기 직전에 경고까지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AI 금융이 그려나가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절대 아닙니다. 2030년까지 AI가 금융 서비스 분야에 미칠 경제적 효과가 무려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경 7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런 가치는 단순히 뭘 자동화해서 비용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고 리스크를 훨씬 더 잘 관리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AI는 이제 금융산업의 변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심장부에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AI 금융혁명이 왜 지금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시장의 경쟁 구도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 지갑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 금융혁명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이유는 딱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 그리고 훨씬 정교해진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만나서 금융산업 전체를 뒤흔들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AI가 실제로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금융 툴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들을 한번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금융 AI가 대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머신러닝 같은 기술로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싹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은 자동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또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술, 이게 바로 금융 AI입니다. 첫 번째 응용 사례는 바로 초정밀 사기 탐지 기술입니다. AI 시스템은요, 1초에 수천 건이 넘는 거래를 분석하면서 평소와 다른 패턴을 찾아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으면 진짜 실시간으로 딱 잡아냅니다. 마치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 계좌를 지켜주는 디지털 탐정,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신용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득이나 빚, 이런 몇 가지 정보만 보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AI 모델은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방식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모두를 위한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부자들만 받던 그런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 하나로, 그것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술 덕분에 금융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혁신의 무대 위에서 싸우는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존의 거대 금융사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 스타트업들입니다. 이 두 세력이 금융의 미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언뜻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경쟁 구도는 아주 명확해요. 기존 은행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막대한 고객 데이터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시스템 때문에 몸이 좀 무겁죠. 반면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어떨까요? 아주 빠르고 날렵해요.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고객 경험에만 집중하죠. 근데 규모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강점을 빌려서 협력하는 모델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과 협력, 그 사이의 줄다리기가 앞으로의 금융지도를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톤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위험과 장애물들, 그러니까 현실 점검을 좀 해볼까 해요. 이 강력한 기술에는 분명한 그림자도 존재하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2030년까지 은행 창구 직원이나 금융분석가 같은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반면에 AI나 데이터 전문가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기존의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상업의 모든 분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인간의 재교육과 적응이 될 것이다. 결국 진짜 어려운 건 기술 개발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추느냐, 바로 그게 핵심 과제라는 뜻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위험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과거의 차별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해서 편견을 더 키울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 문제. 또 모든 게 연결된 AI 시스템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보안 위협. 그리고 인간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AI가 주식시장에 순간 폭락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다시 미래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금융 AI가 우리 개개인의 지갑 사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죠. 금융 AI의 진화 과정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1단계는 내 필요를 미리 알아채는 맞춤형 뱅킹 서비스고요. 2단계는 아주 정교하고 전문적인 금융 도구들을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접근의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3단계는 뭘까요? 바로 최소한의 사람 개인만으로 경제 시스템의 여러 기능들이 알아서 관리되는 자율금융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알고리즘이 전 세계의 돈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진정한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술이 가져다줄 엄청난 편리함, 그 너머에 있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